이기는 대화. 먼저 이야기하지만 제목이 주는 느낌처럼 상대를 억압하고 구석으로 몰아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대화 방법이 아니다. 말을 아끼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상대와의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이기는 대화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야, 참어라. 참는 게 이기는 거야. 그 이유는 복잡하게 얽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참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그 화살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자세한 메커니즘은 꿀꿀한 내용들 뿐이니 생략하기로 하겠다. 아무튼 그 말처럼 상대와의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것이 이기는 대화다. 대화를 하기 전 내 머릿속에는 그 대화의 목적이 먼저 클리어한 문장으로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서로 어울리는 가운데 발생하는 다양한 의문들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예상 결과를 미리 생각해보고 대화를 하기 전 자문자답을 통해 서서히 범위를 좁혀 들어가 내가 원하는 핵심에 다가서는 길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합상의 절반은 이미 시작된 것임을 잘 알고 있어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대화를 하면서가 아니다. 또한 대화는 공짜가 아니다. 대화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자 할 때 반드시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익이 서로 비슷할 때 두 사람은 협력하게 된다. 당신이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상대는 곧 당신을 떠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전에 사람을 사귀려 드는 것은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냉정한 것 같은가? 당신은 길에 있는 거지가 친구하자고 하면 친구로 할 것인가 잘 생각해보자. 이제 저 말이 이해가 된다면 정신 차리자. 대화를 순조롭게 잘 끌고 나가기 위해서 몸의 대화도 잘 알고 있으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그 몸의 대화가 아니다. 건전한 채널 가게TV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도중 상대와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저자에 의하면 화술의 달인들은 결혼식장에 나가는 신랑이나 신부처럼 자신을 완벽하게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면 그들은 상대방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목소리와 리듬은 물론 톤까지 맞춰준다라고 한다. 대화 도중 상대와 교감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자세와 감정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그 가운데 상대방과 비슷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대방과 같은 몸짓, 자세, 억양, 호흡을 통해 외면을 이해하면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저자는 말한다. 비언어적 이야기가 나온 김에 위 링크를 따라가 보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우리는 눈이 두 개 있다. 눈 하나로 상대의 비언어를 관찰하고 싱크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눈 하나로 나의 비언어를 관찰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리 떨기와 산만한 자세는 내가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이며 뭔가 불안한 것이 있음을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 다시 링크에 가면 나온다. 재미있다. 안 봐도 되는데 보면 재밌을걸? 제발 봐주셨으면 좋겠다. 뭔 조회수가 이렇게. 대화는 본디 입으로 하는 것이니 입으로 하는 대화를 보자. 근데 대화는 정말 입으로만 하는 걸까? 아니다. 귀로도 해야지. 입으로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 반성하자. 그건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해서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 아무튼 입 대화를 보자. 우선 결론부터 말해라. 그리고 짧고 명확하게 이유를 붙여라. 과장된 말은 하지 마라. 말끝마다 최상급의 표현을 입만 열면 붙이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절대로, 정말 등 극단적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본다. 자신의 주관은 필요하나 극단적인 주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과오나 실수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그 일에 대한 해결책은 그것뿐이었어 와 같은 말을 하게 된다. 이는 이기적이라는 뜻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나 더, 바쁘다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불확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나 안 쳐다봐 줄까봐 불안해서 그렇다는 말이다. 정말 바쁘다고?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위 링크를 보고 오자. 안 봐도 된다. 정말이다. 제발 정말로 안 봐도 된다. 다시 입대화로 넘어가자. 칭찬을 자주 해라. 칭찬도 때가 있다. 기회가 있을 때 상대를 칭찬하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며 따라서 부작용도 거의 없다. 그리고 칭찬을 받는 사람은 칭찬으로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선순환을 만드는 마법의 대화법이다. 대화를 할 때 너무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무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속담처럼 완벽 방어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주도하는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된다. 아이스 브레이킹은 항상 준비해라.
영화에도 있는 단어로 대화나 발표 등 시작 시에 얼음을 깨는 것처럼 정적을 깨서 사람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단어다. 대화는 항상 준비한 다음에 하는 것이다. 기본을 잊지 말자. 상대에게 노를 하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의다. 때로는 정중하게, 때로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때로는 웃으면서 거절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거절을 한다고 관계의 끝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도움을 청해야 할 땐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도움을 청해라. 이런 도움은 거절하기도 힘들다. 질문을 던지는 것도 상대와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이다. 질문에 대한 내용은 위 링크에서 확인해보자. 해피데이님의 영상으로 좋은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 듣기다.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다. 실수를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섞기도 한다. 이런 거짓말도 때론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거짓을 수용하고 상대를 용서하고, 또 보면 자기 자랑이 심취한 사람도 있으나 그냥 인격 수용하는 셈, 불쌍한 사람 돕는 셈 치고 적당히 들어주는 것도 좋다. 이는 냉정하게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관여하지 말자. 한 가지 진지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상대의 말을 들으며 할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은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 야 근데 하지만 근데 그게 또 그렇지만 않잖아 하면서 상대에게 이미 내어준 화제의 주도권을 불쑥 가로채는 일이다. 보통은 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내용 또는 흥분한 상태 등의 이유로 이런 행동이 심심치 않게 나오게 된다. 성실한 자세로 듣는다면 말을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는다. 그리고 듣는 척하지 말라. 들통나기 쉽상이다. 정말 아주 쉽게 들통난다. 그냥 하지 마라. 상대가 알게 되면 우롱당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며 차라리 이야기 중간에 정중히 자르고 거절을 표시하는 것이 낫다. 자, 지금까지 다른 의미에서의 이기는 대화법을 알아보았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비언어적 대화, 언어적 대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언어적 대화는 말할 때와 들을 때의 방법을 잘 메모해서 실생활에 적용해보자.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막상 하다 보면 재미있기도 할 거다. 그냥 형식일 뿐이더라도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